안녕하세요. 영화당 시간입니다. 저는 이동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배우당 김준영입니다. 배우 것대로 익히고. 네. 즐겁지 아니한가? 글쎄 말이에요. 네. 그리고 제가 영화당 하면서 참 영화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한번 배워보자는 마음으로 이렇게 펜을 들고 선생님 앞에 선 학생처럼 앉아 있습니다. 노트가 조금 작긴 해요. 네. 손바닥 하나니까. 자, 지금 배우는 마음으로 나오셨다고 하셨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배우를 생각할 때마다 이제 약간 중의법으로 하신 거잖아요. 네. 오늘 주제를 한번 그렇게 잡아봤습니다. 김윤석 씨 특집인데요. 김윤석 두 번의 출발 이렇게 한번 잡았어요. 네. 김윤석 씨가 배우로서 영화 배우로서 어떤 출발점에 놓여 있는 것 같은 굉장히 유명한 작품 바로 타짜이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올해 미성년이라는 영화를 직접 감독으로 데뷔했잖아요. 그래서 감독으로의 출발에서 두 번의 출발을 한번 붙여서 한번 설명드리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목 잘 지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타짜 이전에도 출연한 굉장히 인상적인 영화들이 있었거든요. 네. 저희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범죄의 재구성에서 형사 역으로 굉장히 짧게 나왔지만 바지 끌어다니는 코미디 연기. 네. 네. 그리고 또그 천하장사 마돈나라는 작품이 있었잖아요. 거기서도 뭐라고 그럴까요? 폭력적인 아버지지만 사실은 마음에 굉장히 아픔도 있고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연기를 또 굉장히 멋있게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수많은 영화 관객들이 김윤석이라는 배우가 진짜 굉장하구나라고 느꼈던 사실상 거의 최초의 순간이 타짜가 아닐까 싶어서 이것은 이제 영화 배우에 한번 시작으로 잡아봤습니다. 네. 이번에 타짜 다시 보면서 네. 다시 보면서 뭔가 해볼 수 있는 일이 없을까 해서 시간을 재봤어요. 김민석 씨 나오는 시간을. 근데 얼마 없죠. 5장면밖에 안 나오고 씬이 5개. 다 그 장소에 화면 안 나오더라도 그 장소에 있었으면 같이 나오는 걸로 쳐서 해봐도 18분밖에 안 돼요. 그래요? 이 전체 영화에서 18분밖에 나오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 영화는 거의 김윤석의 영화라고 해도 될 만한 그런 존재감을 보이고 있죠. 그렇습니다. 아마 이렇게 조연 배우가 특정 배역을 맡아서 그 영화 전체에 아주 강력한 그런 느낌을 줬던 케이스가 사실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특이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이후로 김윤석 씨는 한국 영화에서 정말 좋은 작품들을 너무 많이 만들었잖아요. 한두 작품을 꼽기가 어려울 정도인데 특히 이제 형사 캐릭터로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김윤석 씨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 또 하나는 충무로에서 악역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 김윤석 씨가 아닌가. 저는 이제 한국 영화에서 악역을 한번 대발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면정학이거든요. 황해의 면정학. 그러니까요. 무서워. 네. 그리고 또 1987. 그 다음에 타짜에 등장하는 이 아기까지 사실은 이제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정반대로 완득이에서 나오는 그 선생님 같은 굉장히 푸근하면서 인간적인 면모도 굉장히 잘 하시잖아요. 킥복싱을 주댕이로 배웠나? 아주 말 잘하네 이거. 아버지가 선천적으로 태어날 때 그렇게 되신 거. 그거 네 아버지 잘못이야? 그리고 아버지가 너한테 금치를 못 해줘도 너 군극이나 했어? 그런 이제 부분들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저희가 영화당에서 김윤석 씨 나오는 영화를 이전에 또 많이 했었고요. 네, 오늘은 이렇게 해서 두 편을 감독으로서 또 배우로서의 어떤 출발점에 놓인 작품으로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김윤석 씨 필모그래피를 쭉 보는데 다루고 싶은 영화 너무 많더라고요. 개인적으로 김윤석 씨 영화 중에 이상하게 좋아하는 작품들이 몇 개 있는데요. 예를 들면 전 거북이 달린다 그렇게 좋아해요. 이상한 좀 헐렁헐렁한 느낌 같은 게 있는데 그게 김윤석이라는 배우의 헐렁함 같은 거를 닮아가지고 그 작품이 좀 기억에 많이 남고요. 그런 식으로 약간 이 김윤석이라는 배우의 정말 스펙트럼을 많이 보여줄 수 있는 작품들이 꽤 많은데 최근에 또 암수살인 역시 굉장히 매력적인 추격자 빼놓을 수 없고요. 그렇죠. 또 남한산성도 빼놓을 수 없겠죠. 자, 어쨌건 이 두 편의 김윤석 씨의 감독으로서 배우로서의 작품들을 지금부터 비교하기 전에 1분 브리핑은 또 오늘 어떻게 준비하셨습니까? 제가 또 당 이름이 배우당 아니겠습니까? 배우는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배우들의 특징을 준비해봤습니다.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중의법이었군요. 네, 배우는 배우다. 이것도 역시 중의법이군요. 영화 제목을 약간 패러디하기도 영화는 했고요. 영화다. 네. 배우란 사람은 무엇일까? 어떤 사람일까 생각을 해봤는데 이번에 확실하게 느꼈습니다. 이번에 김윤석 씨의 영화 미성년을 딱 보는데 배우가 감독을 하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구나. 모든 배우들이 다 빛이 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타짜의 김윤석 배우가 18분밖에 등장하지 않았지만 타짜의 중요한 축이 김윤석 씨였잖아요. 그럼요. 이번에 미성년이라는 영화 역시
그 수많은 명배우들이 정말 짧게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배우들이 다 빛이 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배우가 감독을 하게 되면 배우들이 정말 빛이 난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배우는 배우다 역시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제가 이번 보다가 드라마들을 많이 떠올렸습니다. 또 이 구역의 드라마 킹은 제가 아니겠습니까? 제가 드라마 많이 보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제가 이번 기회에 미성년에 나온 배우들의 드라마를 소개하면서 한번 또 여러분께 재밌겠다. 깨알 정보 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네. 먼저 스웩님으로 유명한 염정아 씨. 염정아. 스카이캐슬은 뭐 많은 분들이 아실 드라마이니까 네네. 최근에 가장 큰 화제의 드라마이기 때문에 꼭 한번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요즘 또 다시 또 염정아 씨의 전성기인 것 같은 느낌이 있죠. 네, 그리고 김희원 씨는 많은 분들이 아저씨의 악당으로 기억을 하시겠지만 최근에 또 눈이 부시게라는 드라마 김혜자 씨가 또 화제를 불러일으켰던 그런 드라마에 나와가지고 또 명연기를 해 보이셨어요. 그래서 김희원 씨가 저는 이번 미성년에서도 굉장히 재미있는 카메오로 너무 재밌게. 선생님으로 등장을 해가지고 또 깨알 같은 웃음을 주기도 하셨기 때문에 재미있는 연기자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엄메란 씨와 이상희 씨가 공동으로 나왔던 드라마가 있습니다. 라이프라는 드라마인데요. 재밌는 게 이상희 씨가 라이프에서도 간호사로 나오고요. 이번 미성년에서도 간호사로 나옵니다. 근데 실제로 이상희 씨가 간호학과를 졸업하셨고요. 그래요? 간호사로 일도 하셨어요. 그래서 간호에 대한 정말 전문가적인 연기를 보여주셨던 이상희 배우를 이번 영화에서 볼 수 있고 라이프라는 드라마에서 재밌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드라마인데 유나의 거리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그때 이희준 씨가 주인공이었고 한물간 왕년의 건달로 정종준 씨가 나오는데 이번 미성년에서도 재밌게 등장을 하세요. 그래서 유나의 거리 제 드라마로 또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흠뻑 빠졌을 미스터 션샤인. 이정원 씨가 지금도 전 캐릭터가 생각이 납니다. 하만댁으로 등장을 하거든요. 하만댁으로 정말 많은 분들의 눈물을 자아냈던 그런 드라마였는데 이번 미성년에서도 아주 깨알 같은 연기를 하시면서 많은 웃음을 주시는데 제가 시간을 적어놨죠. 이 영화에 미성년에 나왔던 등장한 시간입니다. 김윤석 씨가 18분 등장했다면 이분들은 몇 분 등장할까 다 제가 초시계를 들고 재봤습니다. 네. 이정원 씨가 2분 11초, 1분 24초 이렇게 아주 짧은 시간밖에 등장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의 존재감이란 엄청났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분들을 한번 조망해드리고 싶어가지고 배우는 배우다라는 특집을 준비했습니다. 아유, 막 영화끼리 서로 영화와 드라마끼리 이어지는 무슨 인터랙티브한 굉장히 뛰어난 그런 또 일본 브리핑이 아니었나. 이번 영화는 특히 이 주인공들, 주연 배우들의 연기도 굉장히 좋지만 정말 유명한 배우들인데 카메오가 아니라 단역으로 등장을 했던 이 배우들의 연기를 보는 것만으로도 저는 엄청난 좀 희열 같은 걸 느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싸늘하다. 가슴에 비수가 날아와 꽂힌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손은 눈보다 빠르니까. 마지막 한 장. 동작 그만 밑장 빼기냐? 뭐야? 내 패하고 정마담 패를 밑에서 뺐지. 내가 빙다리 핫바지라 보이냐? 예림이 급해 봐봐. 혹시 장이야? 패 건들지 마. 손모가지 날라가 본 게. 해머 갖고 와. 이 패가 단풍이 아니라는 거에 내 돈 모두하고 내 손모가지 건다. 쫄리면 돼지시던지. 오냐 내 돈 모두하고 내 손모가지를 건다. 둘 다 묶어. 네, 먼저 타짜입니다. 타짜 진짜 재밌잖아요. 네. 이번에 이제 김윤석 씨 특집이니까 김윤석이라는 배우, 아귀라는 캐릭터를 중심으로 타짜를 다시 한번 봤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패션, 말투, 스타일 이런 것들이 다 정말 잘 구축된 캐릭터라는 생각이 들게끔 하는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아까 잠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체 중에서 씬으로 따지면 5개 씬밖에 나오지 않는데 사실은 그 비중이 엄청나게 크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 배우가 갖고 있는 어떤 질감이나 양감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일단 평경장 백윤식 씨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누굽니까? 아귀. 화투하면 대한민국에서 딱 3명이야. 경상도의 짝귀, 전라도의 아귀, 기카고 전국적으로 나. 예전에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을 한 명씩 거론하면서 이 스토리를 만들어주는, 축을 만들어주는 이 대사가 너무 좋았고, 그럼 아귀는 누구야? 짝귀는 누구야? 라고 생각하면서 이 스토리를 따라가게 되는 거죠. 굉장히 잘 만든
스토리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또 저렇게 항상 선글라스를 끼고 나오게 되는데 저것이 또 이제 벗는 순간에 굉장한 임팩트가 있어서 사실은 이제 선글라스를 착용하고 있을 때의 느낌도 있지만 그 벗는 순간에 임팩트를 위해서 저는 또 소독으로 사용하는 방식. 네. 똑같이 대사를 하더라도 이제 이 타짜에도 사실 최동원 감독의 장기이다시피 한 그런 굉장히 흥미로운 대사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접근할 때 복수 같은 순수한 인간적 감정으로 접근하면 안 되지 하면서 무슨 죽은 곽철룡이가 너네 아버지냐? 복수한다고 를 하게? 복수 같은 그런 순수한 인간적인 감정으로다가 접근하면 안 되지. 진짜 무시무시하잖아요. 네. 뭐 그런 대사를 소화할 때의 김윤석 씨의 모습이라든지 네. 아야 슬슬 오한마 준비해야 쓰겠다. 싸늘하다. 가슴에 비수가 날아와 꽂힌다. 자, 사실은 이제 영화의 주연 배우는 이제 조승우 씨지 않습니까? 네. 근데 조승우 씨인데 이 조승우 씨는 사실 조승우 씨는 주연을 할 때 어떤 생각이 들게 되냐면 영화 전체의 흐름에 굉장히 자연스러움을 만들어주면서 어떤 인간적인 감성 같은 걸 불어넣는데 굉장히 훌륭한 배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타짜에서도 확실히 그런 느낌이 있고요. 네, 비극적인 톤과 희극적인 톤을 다 소화를 잘하는 것 같아요. 일단 그 타짜가 되기 전에, 그러니까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을 때 백윤식 씨를 따라다니면서 가르쳐 주세요라고 할 때는 굉장히 희극적인 톤으로 하게 되고요. 그리고 후반부에 어떤 복수의 칼을 갈 때는 굉장히 비극적인 톤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앞과 뒤가 굉장히 다른 주인공을 맡고 있는 것 같아요. 소년으로 시작해서 이제 업자 프로페셔널이 되는 건데 어떤 그런 부분들도 그렇고요. 그리고 또 이제 많은 분들이 이 영화를 또 김혜수 씨 영화를 기억하시는 분도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전에 김혜수 씨가 주연한 영화들이 수십 편이 있지 않았겠어요? 근데 최동원 감독이 참 대단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그렇게 오랜 세월 10대 중반부터 스타였던 그 김혜수 씨를 캐스팅을 해서 우리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녀의 어떤 얼굴과 연기를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영화에서 드러난 어떤 관능이 그다음에 또 김혜수 씨가 코미디 연기도 잘하잖아요. 못했어, 내가 나쁜 놈이야. 아니요. 제가 나빴어요. 본인 스스로가 이제 코미디 연기를 한다는 걸 너무 잘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 자체가 주는 굉장한 재미들도 있고. 우리 오래 가자. 응? 네. 멘토 역으로 나오는 뭐 백윤식 씨는 이제 멘토 역의 최적인 분이시기도 하고 또 그다음에 약간 인간적인 그런 느낌을 주면서 약간 특유의 어떤 그 탈영조에 약간 사설을 늘어놓는 그런 걸 또 이제 고광렬 역으로 유해진 씨가 너무 잘하는데 극중에 이제 중국집에서 중국 음식점에서 이렇게 막 말을 지연시키면서 막 말을 늘어놓을 때 보면 저런 연기는 진짜 유해진 씨만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죠. 고니가 없으면 회사가 돌아가질 않아서. 고니는 잘 있어요? 아유요. 어디 아픈 데는 없고요? 아이 건강합니다. 아이 고니가 이렇게 보면 애가 진국이에요. 에? 성격이 성실해요. 그리고 또 가정교육이 잘 돼 있다 싶더니 왜 그러나 싶더니 우리 어머니를 닮으셨네. 아유. 또 어떨 때 이렇게 보면은 또 무대보예요, 무대보? 아이, 근데, 아이, 그게 나쁜 뜻이 아니라 또 남자는 또 무대보 기질이 또 필요하다고 난 생각을 해요. 여자한테 또 인기 많고. 근데 어떨 때 옆에서 보면 아주 그냥 우라통이, 아니, 한번 이런 일이 있어요. 어머니 들어보세요. 참내 얘기, 별 얘기를 다, 보세요. 두 여자가 있었는데 제가 한 여자를 내가 찜을 한 거예요. 먼저 딱 이러는데 지하고 눈 맞췄다가 확 가져가 버리. 우라통이 아이고 나쁜 놈이 나쁜 아예 여자 문제 해석이 많이 그렇다 이게. 어쨌건 이 영화는 2시간 19분입니다. 근데 마치 영화를 보다 보면 1시간 19분처럼 느껴질 정도로 영화가 엄청나게 스피디해요. 네. 근데 스피디한 게 일단 따져보면 이야기 양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이야기만 많은 게 아니라 그 많은 이야기들을 이제 플롯을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과거와 현재를 막 섞는다든지 때로는 플래시백 혹은 플래시 포워드까지 써가면서 시제들을 막 섞어서 종횡무진 누비죠. 네. 촬영도 영화를 보시게 되면 카메라가 멈춰있는 순간이 거의 없다시피 할 정도로 계속 움직이고 있고요. 거기다가 편집도 그 당시로서는 컷수가 굉장히 많아요. 이게 대략 쇼트의 수가 거의 2,600개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당시로서는 굉장히 많았던 거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편집이면 편집, 촬영이면 촬영, 플롯이면 플롯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막 여기 역동적으로 움직이면서 굉장히 규모큰 이야기, 수많은 인물들이 나오는 이야기를 동행무진 누비는 거죠. 제가 최근에 범죄 재구성을 한번 다뤘잖아요. 그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최동원 감독이 이야기를 다루는 방식, 이야기를 어떤 식으로 전시하고 늘어놓는가를 말씀드렸었는데 범죄 재구성에서 시작했던 그런 기술이 타짜에서 완성된 듯한 느낌이 있어요.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 좀 있기도 하고 캐릭터들이 비슷하기도 하고 이야기가 비슷하기도 한데 그런 면에서 타짜야말로 최동원 감독이 하고 싶었던 모든 기술의 집대성 같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사실은 이게 이제 김윤석 씨 특집이라서 그런데 최동원 감독의 영화 중에 가장 좋아하는 영화가 저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타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현재까지요. 물론 다른 좋은 영화들이 많지만
근데 이제 이 영화를 보다 보면 그 최동훈 감독이 인물을 다루는 방식에 있어서 정말 얼마나 뛰어난 스킬을 갖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작품이 타짜인 것 같아요. 인물을 어떻게 등장시키느냐. 항상 그게 이제 저희가 도둑불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인물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그 인물을 한 번에 초반에 다 소개해도 안 되고 너무 지연시켜도 안 되잖아요. 대표적인 것이 영화에서 이제 두 사람이 비교가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김혜수 씨를 한번 생각해 보면 돼요. 정마담이라는 캐릭터가 너무 중요한데 이 캐릭터는 중반부쯤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 인물을 앞부분에서 당겨야 되니까 프롤로그 부분에 굉장히 인상적으로 심어주고 그 다음에 정마담에 관해서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게 하는 거죠. 예를 들면 너 도박의 꽃이 누군 줄 아니? 누가 찾아오셨는데요? 기다리라 그래. 그리고 또 오늘의 주제인 김인석 씨를 등장시키는 타이밍을 보게 되면 정마담을 등장시키는 방식하고 정반대예요. 정마담은 김혜수 씨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 관객으로 하여금 자 김혜수 씨 금방 나와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 도박의 꽃이 누군 줄 아네 하면 바로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영화에서 후반부에서 가장 강력한 카리스마를 발휘하는 아기는 어떻게 나오게 되냐면 영화 속에 처음 나올 때 이 인물이 중요하지 않다는 듯이 쑥 밀어넣습니다. 내기할래. 내가 그거 못 자른다. 뭐야? 놀러 안 가? 다 때 되면 남들이 알아서 잘라줄 거인지. 그래서 뭔가 말을 툭 던지고 가는데 저 사람 누군가 싶죠. 왜냐하면 우리는 영화에서 그 사람을 처음 봤으니까. 근데 나중에 알고 보면 어마어마한 거물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 방식이 대조가 되는데 저는 이게 배우의 그 당시의 위치하고도 사실은 관련된다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김혜수 씨는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이 아는 대스타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올 때는 계속 그 사람이 나온다는 걸 상기시켜주는 방식으로 앞에서 깔아주고 등장시키는 거죠. 당시로서 김윤석 씨는 사실은 그렇게 유명한 스타가 아니었고 무명에 가까운 배우였기 때문에 극 중에서 특별한 액센트를 주지 않고 나오게 되면 관객들이 누군지 모르죠. 그러니까 그렇게 심상하게 딱 던져놨다가 뒤에서 진짜 굉장한 모습들을 뒤에 깔게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여기서의 인물을 등장시키는 어떤 그런 방식은 사실은 영화 바깥에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 최동훈 감독이 얼마나 스타들이나 배우들을 잘 활용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아닌가 싶은 거죠. 자, 모두 잘 보쇼. 정마담한테 장땡을 줘서 이 판을 끝내겠다. 이거 아니야? 시나리오 쓰고 있는 미친 X가. 또 하나 재밌는 것은 이제 퇴장과 관련해서 영화 속에서 그 인물의 특성대로 그 인물이 퇴장을 하는 거예요. 그 영화 속에서 그 캐릭터가 돈을 버는 것, 돈에 대한 관심이 가장 큰 캐릭터라면 그 눈앞에서 돈이 타는 것을 보는 고통을 주면서 퇴장시키죠. 반면에 손이 제일 중요한 캐릭터가 있는데 그 캐릭터는 자기의 손을 확신하는 순간 뭔가 잘못돼서 손이 잘리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사실은 인물의 퇴장하는 방식까지 캐릭터에 속성하고 붙여놓는 거죠. 너무 말하고 싶다 누군지. 다 아실 것 같아요. 다 아실 테죠. 다 보셨으니까. 다 보신 분들 다 타짜신데 우리가 괜히 모르는 것처럼 하트빼 숨기고 밑장빼기 하고 있어요 지금. 글쎄 말이에요. 저는 악이라는 캐릭터를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5장면밖에 안 나오는데 그럼에도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선명할까 생각해보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대사의 임팩트인 것 같아요. 일단 시작하자마자 화장실에서 만나서 너 내기할래? 너 그 손 못 자른다. 네. 바로 내기를 합니다. 내기할래. 내가 그거 못 자른다. 뭐야? 복수 같은 그런 순수한 인간적인 감정으로다가 접근하면 안 되지. 고깃값을 번다. 뭐 이런 자본주의적인 개념으로다가 나가야지. 에라이. 두 번째는 자본주의 숭배하는 얘기를 해요. 자본주의가 최고지. 돈을 숭배하는 거죠. 세 번째는 상상력이 마르면 인생이 피곤해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상상력이 중요한 거죠. 생각 좀 해보고. 에헤이, 상상력이 많으면 그 인생 고달퍼. 싫으면 법대로. 법? 아직도 그런 뜨뜻미지근한 걸 믿어? 그 다음부터 뜨뜻미지근한 법을 믿지 않는 거. 그리고 마지막에 동작 그만 밑장 빼냐는 뭐냐면 나는 사수를 허용하지 않는다. 나는 사적 보복을 감행할 것이다. 라는 의도가 그 안에 대사에 있는 거거든요. 한장. 동작 그만 밑장 빼기냐? 뭐야? 내 패하고 정마담 패를 밑에서 뺐지. 내가 빙다리 핫바지라 보이냐? 증거 있어? 증거? 증거 있지? 대사만 보더라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명확하게 알 수 있어서 정말 짧고 잘 쓴 대사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것만 쫙 이어도 그 인물의 전부가 그려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확실히 드네요. 사실 이제 이 영화가 도박판을 다루고 있는데 무슨 도박이냐도 중요해요. 근데 극 중에서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간단한 도박이지 않습니까? 화투패 2장으로 20장밖에 안 되는데 섣달을 가지고 이제 영화 속에서 하게 되는데. 전 잘 몰라가지고. 네.
네, 근데 영화의 특성상 이 서탑판을 계속 보여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시각적으로 너무 단조롭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로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 영화의 가장 중요한 액션 씬들은 섰다를 하는 장면들이거든요. 영화에서 보면은 최초로 도박판이 벌어지는 장면을 보시게 되면 그 장면은 굉장히 빠르고 스피디하게 심지어는 다층적인 어떤 방식을 사용해서 그 장면을 묘사합니다. 근데 영화의 맨 마지막 도박판 배 안에서 벌어지는 걸 보면 오히려 관객 입장에서는 와 이제 지옥을 보는구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승부가 계속 지연시키죠. 오히려. 그래서 오히려 느리게 만드는 거죠. 이런 식으로 대조를 해준다거나. 그 다음에 영화 속에서 보시게 되면 처음 도박판의 경우에는 사실은 사기를 당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벌어지는 그 순간에는 사기당하는지를 모르죠. 나중에 알게 되는 방식으로 하는데 정반대로 곽철용이라는 사람하고 도박을 할 때는 사기치는 방식을 이전에 사전에 보여주죠. 그렇게 해서 이제 보여줌으로 서로 이제 베리에이션을 준다거나 심지어는 이제 비닐하우스 같은 데서 도박을 하기 위해서 공간을 바꾼다거나 거기서 이제 돈을 삽으로 뜨지 않습니까? 네. 이런 식으로 시각화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은 아이디어를 통해서 저쪽에 보이는 경강봉을 따라가시면은 모두들 신속히 나가실 수 있습니다. 자, 말하자면 이 영화는 약간 욕망의 로드무비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시작할 때는 굉장히 순수한 청년이었고 순진한 청년이었는데 뒤쪽으로 가게 되면 사실은 이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어떤 도박판의 거물로 주유천하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네. 다 보고 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결국은 이 영화가 케이퍼 무비처럼도 보였고 도박 영화처럼도 보였지만 결국은 이 곤이라는 아이의 성경 영화였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시작부터 굉장히 박력 있잖아요. 어두운 거리를 딱 걸어와서 화면 카메라 바로 앞에서 라이터를 이렇게 탁 켜서 담배에 불을 붙이는 장면으로 시작해서 정반대로 멀리 어딘가로 가서 전화를 걸어오는 장면을 끝나게 되는데 한 영화를 시작하고 끝내는 또 굉장히 명확한 방식을 통해서 이야기를 딱 임팩트 있게 마무리하거나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 배에 들어가는 순간은 진짜 이 영화의 긴장감의 거의 궁극이 아닌가 싶고 진짜 지옥의 밑바닥으로 들어가는 느낌이 들잖아요. 네. 그럴 때 이제 비클로즈업을 통해서 본인이 이제 내 주변 사람들 다 죽어서 이제 겁낼 것도 없다 이러고 들어가게 되는데 와 과연 이제 이후에 우리는 어떤 장면을 볼까라는 관객 입장에서의 그런 두근두근거림이 극에 달했던 굉장히 인상적인 클라이맥스이기도 했었죠. 네. 몰랐어요? 뭐를요? 가정이 있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축하한다. 너 때문에 우리 집은 이제 지옥이다. 어디가? 왜? 엄마가 안단 말이야. 알면서 뭘 어디까지 가려고 한 거예요? 바람 한번 피워보세요. 그게 생각대로 되나? 알아? 어떻게 모르냐? 배가 불러오는데. 아빠? 아빠! 저 사람이야? 흔들리면 안 돼. 지금이 너희들 인생에서 너무 중요한 시기야. 아줌마, 줄이 걱정이 나세요. 네, 이제는 올해 개봉한 미성년. 바로 이제 김윤석 감독의 데뷔작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아주 놀랐어요. 네. 배우들의 감독 데뷔작들을 몇 번 보기도 했는데 이렇게 섬세하고 그리고 맛깔나는 대사에다가 장면 장면에 뭔가 내가 배우야, 배우 출신이야라는 걸 인정을 받듯이 정말 섬세한 연출을 보여줬던 데뷔작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뛰어난 배우가 연출을 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기대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연기가 좋겠구나, 앙상블이 좋겠구나, 뭐 혹은 감정적으로 굉장히 깊겠구나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어떤 그 최상의 방식이 이 영화 속에 있지 않나라는 그런 감탄이 있었고요. 네. 지난 몇 년간 한국의 좋은 배우들이 좋은 영화들 참 많이 만들었는데 감독이 되어서 그 중에서도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이 지난 몇 년간 저는 이제 김윤석 감독의 데뷔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배우 출신으로. 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김윤석 감독이 영화를 만들 때 어떤 영화가 될까? 저는 사실 몇 년 전부터 생각했거든요. 언젠가는 이분이 이러실 것 같아서 굉장히 파워풀한 영화를 만들 거라고 생각했어요. 연정하게 주인공이 영화 그렇진 않더라도 뭔가 굉장히 강한 뭐 스릴러라든지 이런 걸 만들지 않을까 했는데 영화를 보면 세상이 이렇게 섬세하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작은 이야기를 거기에 가장 맞는 방식으로 이렇게 영화를 섬세하게 만들어냈다는 측면에서도 놀라운 측면이 있었죠. 많은 분들이 이 제목과 포스터를 보고 약간 묵직한 영화, 무거운 영화, 어두운 영화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실제 소재 자체는 어두운 면이 있죠. 근데
세상 이렇게 웃긴 코미디 영화를 최근에 본 적이 있나 싶을 정도로 재미있고요. 단연컨대 올해 각본상 저는 정말 중요한 후보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어요. 네, 김인석 씨가 또 직접 참여를 했죠. 대사 정말 좋고 대사를 구현하는 방식도 너무 좋아가지고 이 영화는 그 배우들의 연기를 보는 것만으로도 그 대사를 어떻게 소화하는 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정말 재미있는 영화입니다. 네, 양적으로 얘기하면 사실은 이야기에 대한 엄청난 야심 있는 영화가 아니라 작은 이야기, 할 수 있는 이야기를 가장 단단하고도 예민하게 한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또 어떻게 얘기할 수 있나 하면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있는데 그 중요한 사건은 그냥 괄호를 쳐버립니다. 왜냐하면 얼핏 생각하면 이제 삼각관계 속에서 어떤 치정 이런 것들이 사실은 영화화되기 쉬운 그런 어떤 굉장히 극단적인 감정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괄호친 다음에 오히려 그 사건의 파장 같은 데에 집중해서 그 파장 속에서 이 사건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몰라서 쩔쩔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굉장히 흥미롭고도 인간적인 드라마로 만들어냈죠. 그 각본을 쓴 이보람 씨와 김윤석 감독이 그걸 염두에 둔 것 같아요. 괄호 안에 있는 이야기는 너무 많이 다뤘거든요. 그러니까요. 우리 드라마에서 영화에서 너무 많이 다뤘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다루고 싶진 않다. 괄호를 쳐버리고 그 사건의 이후의 이야기, 그 사건이 어떤 개인들에게 어떤 파장을 주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싶었기 때문에 굉장히 방향은 비슷해 보이는데 결과는 굉장히 다른 그런 영화가 나온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면을 볼 때마다 제가 느끼는 건 그 장면에서 다뤄야 될 정보와 정서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압축을 하고 어떤 화법의 경제성이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뭐라고 그럴까요? 밀도가 굉장히 높은 드라마가 됐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면 극 중에서 이제 영주가 미희를 식당을 직접 찾아가는 장면이 있게 되는데 그러다가 이제 충동적으로 어떤 일들을 하다가 마당에서 상대에게 위해를 본의 아니게 입히는 장면이 있습니다. 아니 왜요? 그 다음 장면이 그 병원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그 사이 영화에서 잠깐 인서트 컷으로 보여주는 것이 뭔가 하면 차에 묻어있는 어떤 핏물 같은 것들을 영주가 닦아내는 장면을 보여줘요. 그 짧은 장면을 통해서 결국 어쨌건 굉장히 미웠던 상대이지만 그 사람을 자기가 어떻게 실수로 위해를 가하게 됐을 때 그 사람을 차에 태우고 병원까지 보내준 사람은 영주였구나라는 정보를 그 다음에 그 상황의 맥락을 그걸 전혀 보여주지도 않고 그 짧은 인서트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식당에 찾아서 바로 이 장면입니다. 갔을 때 바로 이 장면에서 제일 잘하는 게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이런 말들은 중의법이잖아요. 사실은 아니 당신은 나보다 뭐가 특별히 나아서 우리 남편이 당신을 좋아하게 됐어? 라는 뜻인데 그런 말들이 중의법 속에 넣는다든지 혹은 두 사람이 나누는 대화에서의 묘한 긴장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그 장면에서 다뤄야 될 그 밀도들을 굉장히 높게 그리고 중층적으로 만들어내는 거죠. 제일 잘하는 게 뭐예요? 네? 오리 주세요, 주물러. 선불이에요. 여자가 하는 가게라고 먹고 그냥 가는 손님들이 너무 많아요. 외상하자는 사람도 있고 세상에 이상한 사람들 참 많아요. 그죠? 바로 이 장면도 참 놀라운 장면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사실은 집에 거의 풍비박산이 나기 직전인데 그 상황에서도 심드렁하게 주먹밥을 만든 거를 도시락으로 줍니다. 근데 그녀가 급하게 나왔다는 것을 사실 표정은 굉장히 평화로워 보이지만 장면의 맨 뒤에서 보여주는데 권추리 엄마 저기 그게 장면이 다 끝나고 나고 이제 걸어가는 장면을 보게 되면 또 이웃집 사람이 와서 지나갈 때 아무렇지 않게 인사하잖아요. 근데 이웃집 사람이 보니까 여기 딱 보니까 발이 맨발이지 않습니까? 그 순간 그녀가 사실은 얼마나 황망하게 나왔는지 그런 마음인지를 보여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 인서트 쇼트를 언제 넣는가의 방식까지 사실 이런 식의 어떤 굉장히 밀도 높은 그런 심리 묘사들을 하고 있죠. 저는 이 영화에서 뜻밖의 많은 장면에서 웃었는데요. 가장 웃겼던 장면은 이거 정말 작정하고 만든 장면이 아닌가 싶은데 이정은 씨 아니에요? 아니요. 에스컬레이터 장면. 진짜 웃기죠. 일단 이제 아빠 왜 그래? 아빠 저 사람이야? 아빠 딸의 눈에 들지 않게 해서 피하는 장면에서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후진하잖아요. 네, 너무 웃겨가지고 슬픈 장면인데 웃기기도 하고 너무 상쾌한 마음의 그 표현 같기도 하고 너무 재밌었는데 그런 장면이라든지 그리고 이 배원이
이제 부인에게 사죄하기 위해서 방문 앞에서 무릎 꿇고 있는데 그 이어지는 장면 역시 코미디를 정말 잘 다루는 감독이구나 싶었어요. 이거 나 지금 무릎 꿇었어. 나 한 번만 용서해줘라. 그때 회사가 힘들 때 그때 우리 팀 해체한다고 해서 밤새도록 일하면서 며칠씩 집에 못 들어온 적 있잖아. 그때 우리 팀 다음 대회 한다고 우리 집에 가서 뭐하니? 나 안에 있는 줄 알았지. 물이 잠겨서. 그렇습니다. 코미디를 잘 다루기도 하고 김인석 씨 자체가 얼마나 몸을 쓰는 그런 배우로서의 테크닉이 뛰어난지를 보여준 게 그런 장면들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있고요. 사실 이 영화 속에서 김인석 씨가 주연 중에 한 명을 맡고는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 인물을 연기하는 김인석 씨의 방식은 영화 속의 감독의 일부로서 들어가서 전체적인 어떤 그런 흐름 속에서 일정한 역할만을 맡아주는 그런 배역을 한 것처럼 보여요. 모든 사람들을 링크시켜주는 단 한 명의 사람이 그렇죠. 김인석 씨일 뿐 그 사람이 정말 1인 주인공은 아니죠. 그렇죠. 영화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 이 영화 속에서 김인석 씨 연기가 특별히 좋다는 생각이 안 들거든요. 그 이유는 김인석 씨가 그런 역할을 자청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다른 배우들이 연기를 살려주는 방식으로 그리고 연출에 도움을 주는 방식으로 캐릭터를 활용하고 있거든요. 영화에서 봤을 때 다른 인물들은 클로즈업을 잡을 때 상대적으로 클로즈업이 훨씬 적다든지 똑같이 잡더라도 다른 인물들은 정면에 가깝게 잡을 때 측면에서 잡는다든지 혹은 어떤 프레임 안에 들어갔을 때의 그 인물의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이 인물들을 기본적으로 이 사실 대원은 이 사건의 한중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인물을 가로쳐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인물은 하는 게 없잖아요. 도망다니죠. 네, 지방으로 도망다니고.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너무 큰 문제를 일으켜낸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끊임없이 회피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들의 이 다음 세대인 두 딸들이 해결하는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이제 이야기들을 굉장히 잘 짜나가고 있죠. 20 내놨어. 공주야. 그 제목이 미성년인데 영화에서 이제 미성년이 2명이고 성년이 3명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중요한 사람이. 근데 이게 바뀌어 있어요. 정신적으로 본다면 극 중에서 등장하는 이제 미성년 2명이 성년 같고 어른인 그 윗세대의 3사람은 오히려 미성년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도 흥미로운데 극 중에서 사실은 미성년이라는 말이 제일 많이 나온 건 이 윤하입니다. 너 미성년자지? 이 시간에 미성년자 아르바이트 불법인데, 어? 윤하가 이제 그 알바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상대방이 네가 지금 미성년 일할 수 없는데 일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할 때 상대방을 공략하는데 사실은 진짜 큰 약점은 그 남자한테 있었고요. 그리고 뒤에 가서 아이를 내가 책임지겠다고 했을 때 간호사가 몇 살이야 물어본 다음에 너 미성년이니까 안 되잖아. 다시 말하면 너는 결격이잖아 라고 말을 하는데 극 중에서 결격들은 사실은 다 어른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정반대로 윤하한테 윤하가 미성년 취급을 받아야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아버지 앞에서 내가 보호를 받아야 되니까. 근데 아빠를 찾아갔는데 아빠는 또 정반대로 미성년 나이를 성년으로 생각해서 20살이 아니냐고 물어보지 않습니까? 카드 만들려고. 나 17이야. 아직 카드도 못 만들고 현금 서비스는 더 못 받아. 아, 그래? 아직 20살 안 됐구나. 야, 지금. 어쨌건 이런 부분에서 이 아이를 미성년으로 도와줘야 될 때는 미성년 대접을 아니고 그냥 억지로 성년으로 만들어버리고 혹은 반대에서는 이 아이가 충분히 책임질 수 있는데 미성년이라고 거기서 돌레를 쳐버리고 이렇게 해서 영화 속에서 보여주는 이야기는 결국은 윗세대가 해결하지 못한 이야기를 아랫세대가 해결해주는 이야기로 굉장히 흥미롭게 펼쳐내고 있다는 거죠. 또 제목 보고 미성년이라고 했을 때 미성년이 누구를 말하는 걸까 생각을 하게 되는데 미성년이라는 말은 아직 성년이 아니라는 이야기잖아요. 곧 성년이 된다는 이야기고 그럼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미성년이 성년이 되는가?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성년이 되었어도 아직 성년이 아닌 사람도 있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 영화의 제목이 미성년인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다음 세대를 맡은 두 배우의 연기들도 굉장히 좋았고요. 그리고 이제 영화에서 이 연기적인 측면에서 보면 아무래도 염정아 씨, 김서진 씨 두 분이 굉장히 훌륭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염정아 씨 요즘 진짜 굉장하다는 생각이 들고 영화에서나 드라마에서나 김서진 씨도 연기 너무 좋잖아요. 최근에 본 영화들, 그 김서진 씨의 영화들 다 떠올려 봤는데 다 좋죠. 다 약간 다른 스타일이에요. 더킹도 그렇고 마야광도 그렇고 이번 영화도 그렇고 맞습니다. 다 그 톤이 다른데도 어쩜 이렇게 대단한 캐릭터를 만드는지 정말 신기할 따름입니다. 이 딸 앞에서 말도 안 되는 때를 쓰면서 이 철없는 엄마로서의 면모를 보여주는 거. 불쌍하지도 않냐? 엄마 진짜 여자로서 불행한 사람이야. 19에 너 낳고 네 아빠 그렇게 되고 빚 갚고 지금까지 너 키우느라고 내 인생 없었어 알아?
그런 장면이 약간 과하면 그런 오해를 할 수 있는데 그 적정의 선을 너무 유지를 잘하시는 것 같아요. 복도에서 싸우는 장면, 병원에서 이런 장면을 보면 김소진 씨가 얼마나 연기를 잘하는지 진짜 굉장하다는 생각을 주고요. 염정아 씨는 극 중에서 이제 신부한테 가서 고해성사하는 장면, 전복죽 가져가는 장면을 보면 와 진짜 이런 장면들은 장면 자체를 굉장히 잘 쓰기도 했고 배우가 그걸 또 너무 연기를 잘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저는 지금 마음이 너무 힘듭니다. 더러운 짓을 저지른 건 그 사람들인데 제가 미워하는 사람들이 정말 나쁜 인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아이가 아픈 게 하느님이 내린 천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잊혀지지 않은 장면 중에 염정아 씨가 그 주리라고 이제 이름 돼 있는 그 둘이 앉아가지고 얘기를 나눌 때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그러니까 자신의 속마음을 누구에게 털어놓는지가 참 중요한데 생전 처음 본 그러니까 다른 집의 아이의 앞에서 울음을 터뜨리는 그 장면을 보는데 이 사람이 그동안 얼마나 이 속을 끓였을까 어떤 마음을 먹었을까를 그 장면에서 볼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장면이 이제 성년과 미성년이 완전히 바뀐 상황이죠. 그렇죠. 너 엄마가 밉니? 그런 걸 왜 물어보세요? 엄마 병원에 데려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나야, 흔들리면 안 돼. 지금이 너희들 인생에서 너무 중요한 시기야. 아줌마, 주리 걱정이나 하세요. 그 말을 듣는 유나 입장에서는 사실은 어른들이 더 문제인데 그러니까 줄이나 잘 챙기세요라고 이렇게 톡 쏘게 되는데 그 순간 울음이 터지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미성년과 성년의 위치가 바뀐 거죠. 그리고 손수건을 건네주는 사람도 유나이고 유나가 손수건을 건네주고 토닥여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장면에서 정말 성년과 미성년이 바뀌었다는 걸 딱 알 수 있는 그 위치인 것 같아요. 고맙다. 죄송해요. 제가 엄마를 닮아서 말을 막 해요. 너 때문에 그런 게 아니야.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카메오 얘기를 하고 싶은데, 야, 세 명의 이제 정말 연기 잘하는 카메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단역으로 출연을 하셨고요. 밑에 그 엔딩 크레딧을 보더라도 카메라라고 돼 있지 않아요. 다 역할을 부여를 받았고. 원래 엔딩 크레딧은 카메오 안 나와요. 나올 때도 있죠. 특별 출연 이렇게 나올 때도 특별 있죠. 출연 이런 방식으로. 네. 이분들이 모두 그 역할을 맡으면서 한 몇십 년 동안 그 사람으로 살아온 것 같은 정말 짧은 순간이지만 그 사람으로 사는 것 같은 그런 역할을 보이죠. 이희준 씨도 너무 잘하고 김희원 씨도 너무 잘하고 그래도 한 명만 꼽는다면 이제 이정은 씨인데 야, 이 영화에서 이제 나오는 이정은 씨 사실 그 장면은 말도 안 되는 장면이잖아요. 근데 그 장면에서 완벽하게 사로잡아서 어떤 웃음과 혹은 상황의 부조리함을 보여주는데 기생충에서도 연기 참 좋았잖아요. 누구 이거 만나러 왔어? 어떻게 여기 왔대요? 동네도 쫓겨난데? 왜요? 왜 그러시는데요? 나요 주차비 좀 줘봐요. 너네 동네 와가지고 요 좋은 경치에다가 바다 구경도 하고 요 차도 공짜로 다 세워놨으면 주차비 좀 내야지. 아니 무슨 주차비를 냅니까? 주차장도 아닌데. 이 양반 지금 아이 그럼 남의 집 대문 앞에다 저렇게 차 세워놔도 돼요? 우리 경치가 너무 좋아. 이거 앉아가지고 있으면 참 시간도 잘 얼마입니까? 얼마? 10,000원만 줘봐요. 야, 너 500원짜리 있냐? 커피 한 잔 뽑아주라. 빨리. 야, 이거 날씨 안 춥다. 저는 그 영화에서 진짜 정말 씬을 스틸하신 두 분을 꼽으라면 이희준 씨하고 이정은 씨인 것 같은데 이준 씨는 워낙에 그런 역할을 잘하잖아요. 너무 잘하는 역할이죠. 끼 있는. 왜 전화했어? 끝까지 찾아오고. 난 저는 나 2만 원씩 받는데 나는 야! 양심 있어갖고. 하지 마! 그리고 이정은 씨는 어디선가 본 것 같은 사람인데 정말 이런 사람이 있었지 싶은데 그걸 능가하는 캐릭터를 보여주면서 약간 술에 취해 있지만 술에 취하지 않은 것 같기도 한 그런 상황, 정말 적절한 어떤 뭔가 광기와 이상한 일탈의 어떤 순간을 잘 표현하는 그런 연기를 보여줘서 보는 내내. 근데 배우들이면 그런 연기 너무 하고 싶을 것 같아요. 이정은 씨가 했던 그런 배역 같은 느낌. 근데 어쨌든 그것을 정확하게 포착해서 이런 새 배우들도 굉장히 훌륭한 연기. 근데 여기 아까 제가 일본 브리핑 말씀드렸지만 이 짧은 순간에 등장했던 배우들이 다 어떤 순간에는
반딧불처럼 연기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순간은 횃불이 되어가지고 맞아요. 이야기를 끌고 가시는 맞아요. 분이 있고 네. 어떤 순간은 촛불이 돼가지고 은은하게 밝혀주신 분도 있어가지고 배우들은 정말 아무리 어떤 역할을 하든지 간에 정말 활활 타오르는 그런 존재들이구나, 불같은 존재들이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앙상블까지 좋으니까 네. 연기로는 정말 나무랄 데 없는 그런 멋진 영화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두 편의 영화 중에서 어떤 영화를 더 좋아하십니까? 네, 타짜는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또 저 역시 많이 좋아했던 작품이기 때문에 최근에 신선한 충격을 줬던 미성년을 최고의 영화로 꼽고 싶고요. 네. 최고의 장면은 타짜의 모든 장면들이 최고의 장면이기 때문에 타짜를 빼놓고요. 미성년에서 한 장면을 꼽고 싶은데 이 장면에서 저는 좀 울컥했어요. 뭐죠? 약간 눈물을 흘렸는데 유나가 아버지를 찾아가서 이렇게 막 얘기를 합니다. 이제 돈을 좀 얻어볼까 싶기도 하고 뭐 얘기를 나누고 싶기도 해가지고 근데 철없는 아버지는 500원 삥땅 해가지고 자기 커피 사 먹고 가면서 딸 나이도 모르고 그럴 때 유나가 그 멀어지는 봉고차를 보면서 우리 이제 만나지 말자 하고 짓는 그 표정이 저는 보는데 너무 눈물이 나더라고요. 엄마 무슨 일 있어? 왜? 아, 뭘 자꾸 돈 달라고 그러잖아. 야, 그나저나 너 그러니까 저 아이의 삶과 처해진 상황과 이런 것들이 딱 복합적으로 그 표정 하나, 그 대사 하나로 압축이 되면서 너무 좋아가지고 저는 그 장면이 이상하게 최고의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장면에서 또 인상적인 것 중에 하나는 유나가 아빠 내 이름 알아? 라고 하는데 대답을 안 해요. 그러니까 관객 입장에서는 저 정도로 철없고 무책임한 아버지는 딸 이름도 모를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맨 마지막에 봉고차를 타고 가면서 야 유나야 미안하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름은 안다는 거잖아요. 3사 연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런 상황에서 사실은 이름 알아서 면죄부를 준다는 뜻이 아니라 어찌됐건 그 이름을 알지만 이런 어떤 일들을 보여주는 거죠. 이런 것들도 아빠, 내 이름은 알아? 내 이름 뭔데? 아, 아빠 이거 놓치면 택시 타야 되거든. 갈게. 우리 이제 보지 말자. 누나 미안해. 네, 두 편 영화 중에서 미성년도 좋지만 그래도 영화 한 편을 고르면 타짜가 아닌가? 이렇게 엄정하시더라고요. 전 피드는 물도 없어요. 아니 수십 년 동안 좋아했으면 이번에는 이렇게 해줄만 나는데 그렇게 엄정하십니다. 네, 저걸 일단 올려놔야 되니까 네. 타짜인 것 같고요. 장면은 미성년에서 고르고 싶습니다. 미성년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전복죽 가지고 오는 장면입니다. 네. 일단 대사를 너무 잘 썼어요. 각본 자체가 그 장면에서 굉장히 뛰어나고 그것을 또 염정아 씨가 연기를 너무 잘 소화를 해서 움직이고 그런 독이라도 들었을까 봐요. 맛있네. 맨 마지막에 심지어는 이렇게 막 머리 떡신 채로 누워있을 줄 알았더니 이렇게 고운 모습으로 있는 것을 보고 자기가 신세한탄 같은 걸 하게 되는데 그런 장면에서 어떤 그 연기나 혹은 대사 같은 것이 너무 뛰어나서 갈 데가 여기밖에 없어서 왔어요. 난 환자복 입고 얼굴도 푸석푸석하고 머리는 떡져서 누워있을 줄 알았어요. 그거 보려고 왔는데 안 되는 위로도 좀 해주고 그래야 내가 숨도 좀 제대로 쉬고 앞으로 사람 무시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김윤석 두 번의 출발이라는 제목으로 배우로서의 출발 그리고 감독으로서의 출발 이 두 가지를 저희가 다뤄보았습니다. 보통 그런 말 하는데 오늘은 정말 제가 식상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김윤석 감독의 두 번째 영화가 너무 궁금합니다. 그래요. 네. 저는 이제 또 한 가지 거기다 얹어서 얘기하면 주연까지 겸해 주셨으면 이런 또 마음이 있습니다. 자, 이 두 편의 영화 모두 BTV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뭐 하십니까? 밑장 빼기? 동생 그만. 진짜 활동 못하는구나.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손이 진짜.